노화란 무엇일까요? 노화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보기 전에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 생성형 AI가 대세니까 AI한테 야, 노화가 뭐냐? 이미지로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AI가 그림을 못 그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노화는 사실은 설명드릴 필요 없이 너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사소통이 정도 되는 막 유아원 정도 다니는 어린이집 정도 다니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노화가 뭐냐라고 물으면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젊고 누가 더 나이가 많냐고 이렇게 설명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이가 들어 보인다. 직관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노화가 진행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노화가 어떤 거냐 물어보면 아마도 이런 심볼릭 한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뭐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감소하고 복부 지방이 생기고요. 살이 찌면 이제 김재문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 나이 정도 되면 여러분도 곧 맞이할 텐데요. 40대 정도가 되면 뱃살이 나옵니다. 뱃살이 나오는 거는 비만이 아니고요. 노화의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뱃살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 이집트 기원전 한 6,000년 전경에 있던 스태츄에도 보면 뱃살이 나와 있는 스태츄가 있어요. 조각상 있고요. 그리고 침팬지나 고릴라도 야생에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적게 먹잖아요. 그 친구들도 중년이 되면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은 노화. 내가 배가 나온다 하면 나도 이제 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연성도 떨어지게 되죠. 등이 가려워지면 어릴 적에는 혼자 잘 긁을 수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옆에 친구한테 긁어달라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회복 속도도 더뎌지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노화가 진행되고 나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화를 이제 과학자들은 정의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 이론을 아마 구글링을 해보시면 수백 개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디테일하게는. 근데 생명과학자로서 노화 이론 두 개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쉬워서 직관적인데요. 여기 보면 마모 또는 오류 이론이라고 한국말로 제가 보내는데 wear and tear theory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 신발을 구매를 한 다음에 축구하고 농구하고 학교에 가고 시험 치러 다니고 지각해서 강의실에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신발이 낡겠죠. 우리도 태어났을 때는 프레시한 새 몸뚱이로 태어났다가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고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고 동생한테 형한테 오빠한테 스트레스 받고 시험 치고 이러다 보면 늙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늙어가게 된다라는 이론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론이 지금 아까 차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벤처 기업들 혹은 저 같은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티어리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노화는 우리 몸속에 프로그램도 되어 있다. 그 말은 다시 우리가 리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코딩을 하고 나면 코딩이 잘못된 데가 있으면 버깅을 할 수 있고 디코딩을 할 수 있고요. 디버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노화라는 게 우리 몸속 어디인가 아마도 유전자 DNA상에 있겠죠. 코딩이 되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리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은 하지만 마치 흡사하게 약물 혹은 다양한 생활 습관의 변경을 통해서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노화 산업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노화가 프로그램도 되어 있을까에 대한 에비던스, 예시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X축, 여기 X축에 보시면 기대수명이 나오죠. Y축에 보면 심박수가 나옵니다. 심박수는 대사율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뛴다. 대사율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사람은 여기 있죠. 사람은 평균 분당 60여 회 성인 기준으로 하드레이트가 그 정도 됩니다. 심박수가. 근데 마우스는 1분에 얼마 정도 되냐면 마우스가 여기 있죠. 600에서 700회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10배 정도 많이 뛰죠. 마우스는 약 2.5에서 3년 정도 삽니다. 실험실에서 천적이 없고 웬만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살면 3년 정도 삽니다. 물론 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80여 세 정도 살죠.
여기 보면 우리 음의 상관관계,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나 있죠. 아마도 몇천 년 전에는 아마 사람도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면역을 하게 되고 면역 접종을 하게 되죠. 예방 접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병원이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못 먹어서 죽는 경우도 많았지만 우리 뭐 밤에도 배민을 통해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대사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에는 사람이 이렇게 더 오래 살게 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X축은 몸의 크기입니다. 바디 매스고요. Y축은 기대 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명을 바꿨다. 로그 밸류로 바꿨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보면 작은 동물들은 짧게 살고 큰 동물들은 오래 살더라는 거죠. 모두가 이 선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더라. 근데 착각하시지 마셔야 되는 거는 이건 종과 종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한 종 안에서 비교했을 때는 또 역으로 저같이 몸이 작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노화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수명이 확정되어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도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노화가 유전자 속에 있을까? 아마 이런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조로증이죠. 허치슨 길포드 증후군, 허치슨 길포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노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LMNA, 라민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거든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세포 안에 핵이 있죠. 핵막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막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축구공 같이 예쁘게 생겼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엉망진창인 모양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핵막이 그냥 뭐랄까 여기가 핵이고 이 안에 유전 정보 DNA가 있어야 돼 정도의 경계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핵막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 발현, 유전자를 턴온하거나 턴오프하는 역할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포가 분열할 때 핵이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핵막은 다이나믹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템셀들이 노화가 되고 줄기세포가 노화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조로증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른 형태의 조로증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에서 나타나는 성인형 조로증입니다. 어덜트 프로제리아로 부르는데요. 이 두 분이 같은 분입니다. 15세 때는 전혀 표현형을 없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옆에 보면 48세예요. 근데 모습은 보면 80세 정도 되어 보이죠. 이 질환은 특이하게 40세 전까지는 전혀 정상이 없습니다. 40세 이후부터 노화가 엑셀러레이션, 가속화되면서 표현형이 나타나고 아주 심각하게 짧은 기간에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연변이가 생긴 유전자는 워너 혹은 베르너라고 부르는 WRN이라는 유전자인데요. 그 유전자는 어떠한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냐면 헬리케이즈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헬리케이즈는 DNA가 아시는 것처럼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는데 DNA를 복제하거나 혹은 DNA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수선하기 위해서는 열어서 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항상 열어야 됩니다. 이 여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헬리케이즈가 하는 거죠. 헬리케이즈에 문제가 있다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DNA 복제도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뮤테이션, 즉 돌연변이가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노화라는 프로세싱 혹은 우리의 수명이라는 것이 우리 유전자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도 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쁜 꼬마 선충, C. 엘레강스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인데요. 크기가 한 1mm 정도 됩니다. 눈이 아주 좋은 분은 잘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험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맨눈으로 하기는 힘들고 현미경 아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안에 하위 종별로 수명의 차이는 약간은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30일 정도 삽니다. 실제로 저희 랩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 까만색, 이게 통제 비교군이죠. 비교군에서 30일 정도 사는데 TDH라는 유전자를 살짝 턴오프를 했어요. 꺼버렸어요. 발현이 안 되게. 그랬더니 라이프 스팬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유전자들이 노화에 관여할 수 있고 또한 그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게 우리 몸속에 프로그램도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더 말씀 못 드리지만 다음에 다른 기회에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김재범 교수님께서도 비만 이야기를 하면서 트윈브라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상둥이가 헤어졌다가 한쪽은 비만이고 한쪽은 정상. 환경도 우리 유전자 말고도 환경도 우리 몸에 항상 영향을 줍니다. 이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이 아저씨, 뭐 할아버지 혹은 아저씨 이분께서는 이쪽 세포와 이쪽 세포에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면 이쪽이 노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되었죠. 이분이 택시 운전수입니다. 한 20년 이상 택시가 아니고 트럭을 모셨는데 왼쪽에서 계속 이제 태양이 붙이니까 아마 선블로크 같은 걸 바르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왼쪽 부분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 거죠. 유전 정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노출되는 환경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선블로크를 바르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적게 먹어야 오래 삽니다. 아까 김재범 교수님 뭐 강의하고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무려 1950년대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959년대에 나왔고 저널 오브 뉴트리션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과학 잡지에 실렸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한 요 정도 크기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애드리비텀이라고 적혀있죠. 애드립이라고 우리 연예인들이 애드립 친다 할 때 그 말이 애드리비텀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항상 사료를 위에 놔둔 겁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고 키웠더니 수명이 이 정도예요. 근데 칼로리 리스트릭션, 다이어트 리스트릭션 적게 먹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낮에 먹게 하고 치워버리고 또 먹게 하고 치워버리고 했더니 오래 살더라는 거죠. 이게 1950년대에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렛에서 실험됐고 사람하고 좀 더 가까운 몽키에서도 실험이 되었죠. 이거는 이미 2009년도에 사이언스에 발표가 되었었고요. 이때 원숭이의 나이가 사람으로 치면 중년, 제 또래 정도 되겠죠.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27년 정도 되는데요. 동일한 주에 태어난 원숭이입니다. 오른쪽은 적게 먹었고요. 왼쪽은 먹고 싶은 대로 먹은 겁니다. 보면 같은 나이라고 믿을 수가 없겠죠. 근육량도 이쪽에 훨 많고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 같은 털도 좀 더 보송보송하죠. 그래서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밈이라서 한번 좀 보셨을 텐데요. 이 밈의 위에 제가 글자를 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과학자들은 서로 잘 안 믿습니다. 아까 뭐 김재범 교수님께서 어떤 데이터를 소개하잖아요. 아, 네 교수님 그렇군요 하면서 저는 속으로 좀 믿어도 되나 합니다. 과학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요. 여러분 중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일단 과학자가 될 소양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믿지 마세요. 학계에서는 비슷한 혹은 동일한 형태의 실험 결과가 재현되고 다른 과학자에서 또 재현이 되고 재현이 되어야지만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믿지 않습니다. 데이빗 싱클레어라고 데이빗이 유명한 하버드의 그 교수가 있죠. 그 친구하고도 뭐 몇 번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 친구가 발표한 것에 반 이상은 저는 안 믿지 않습니다. 그 친구도 아마 제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반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노화 연구자들이 서로 안 믿지만 적어도 4개는 동의합니다. 모든 노학자가 이 4개는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염증 노화입니다. 저희가 영어로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인플라메이션이 염증이고요. 에이징을 붙여서 이렇게 말장난을 한 거죠. 인플라메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나이가 들면 혈중에 염증 지표가 올라가요. 아까 김재범 교수님 말씀하셨던 TNF 알파 같은 것들, 그 백색 지방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DNA에 메칠레이션이 공유결합으로 생깁니다. 메칠레이션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이 메칠레이션 정도 가지고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DNA를 채취하면 이 범인이 몇 살 정도 되었을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백인인지 아시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세포 내에 NAD라는 바이오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의 레벨이 떨어지게 되고 이 NAD는 데이빗 싱클레어와 저희 팀에서 연구했던 설투인의 액티베이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 유전자에.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 많은 특히 어르신들이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는 약물이 이미 알려진 것들이 있나요? 실험적으로 알려진 약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사람한테는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마우스 수준에서까지, 그러니까 생지, 실험 동물 중에서 생지 수준에서 확인이 된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그 정도도 확인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예쁜 고마선종 정도에서 확인이 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알려져 있는 것들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모두 실험을 해봤고요. 모두 라이프 스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동물 모델에서는. 특히 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유로리틴이라든가 NR은 제가 가장 많이 연구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 약물들을 먹이게 되면 장수는 잘 모르겠으나 시엘라강스에서 아까 말한 예쁜 고마선충에서는 오래 살게는 되지만 마우스에서는 적어도 운동을 안 시키고 약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운동 능력이 좋아지더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불러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 이야기하면 피부에 집중을 합니다. 피부. 근데 피부는 중요하죠. 외형적으로 잘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자신감도 생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혹은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이런 슈퍼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카의 보닛을 열어봤더니 엔진이 이 모양이면 사겠습니까? 사지 않겠죠. 피부보다 궁극적으로는 힘을 만드는 근육이나 심장이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논문을 낼 때 예쁜 선충이 우리 선충이 이렇게 했더니 오래 살더라만 가지고도 논문이 잘 나갔어요. 지금은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어떠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이 증가되었다는 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그룹, 저는 B그룹.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마지막 날까지 약수터에 가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생애 마지막 5년, 10년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100살을 산 거예요. 장수를 한 거죠. 근데 A가 좋습니까? B가 좋습니까? 당연하게 A가 좋겠죠, 맞죠? 모든 사람이 A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건강수명, 건강노화가 더 중요한 키워드고 그걸 위해서는 핵심은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인 사코페니아로 부르는데 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보행 속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근육 기능이 감소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MRI 이미지인데 이게 허벅지죠. 이렇게 회색된 부분이 빨간 회색 부분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감소하고 바깥쪽에 약간 진한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은 지방세포입니다. 아까 김재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근육은 줄어들게 되고 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20대, 30대를 전후로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코페니아를 맞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이 우리 유전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근육도 우리 유전자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밈에서 이런 걸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자연계에 보면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부럽죠. 저는 근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유명한 게 여기 벨기에에 있는 벨지안 블루불이라는 소가 있는데요. 이 소가 그러니까 육종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근육 많은 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쉽게 왜냐하면 소고기를 파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에서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하셨는데 이세진 교수님이라고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마이오스타틴 혹은 MSTN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하였고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유전자의 기능이 소실되면 근육량이 증가된다는 게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마우스에다가 일부러 이 유전자를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기능을 하지 않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우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근육이 많죠. 실제로 사람에게서도 이 MSTN, 마이오스타틴 뮤테이션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아기일 때부터 종아리 근육이 남다르게 크고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약에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를 잠들게 한다면,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운동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육은 스스로 재생을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혹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아프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근육이 손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야, 나 지금 너무 손상을 받았으니 더 이상 운동하지 마. 좀 휴식이 필요해.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면 일주일 혹은 이틀
좀 더 길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근육이 회복되게 되죠. 그래서 근육은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라든가 소방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다니면 근육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큰 부위에 손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불구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AI로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차혁정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장기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이식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아주 초기 단계이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저희 팀에서 한 데이터고요.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렇게 마우스에 근육이 손상이 되어 있죠. 여기다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이식한 근육을 만들어서 이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근력도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적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 칩으로 여러분들을 흉내내는 칩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칩을 만들어서 약을 먹기 전에 이 약이 내한테 반응을 할까? 이 약이 내한테 해롭지 않을까? 미리 실험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노화 약이 나와서 노화를 지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장기를 3D 바이오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심하게는 나중에는 몸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기술이 없으니까 운동을 맨날 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시고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4장이 남았는데요. 아침에 김재원 교수님, 차혁정 교수님 발표하는 거 보고 제가 급하게 4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인품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왜 과학자가 되셨나, 동기가 무엇인가 여쭤봅니다.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욜로족이었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멋지게 살아야지. 저는 스카이다이빙도 해봤고요. 세계 여행도 가봤고요. 엄청나게 많은 짓을 했습니다. 공부는 전혀 안 했습니다. 놀러만 다녔어요. 근데 뉴질랜드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스카이다이빙을 한다고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구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보니까 대학은 더 이상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더 이상이 아니고 원래 입장료가 없죠. 입장료가 없는데 대학에 가보면 다양한 실험실이 있으니까 구경을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연구실에 앉아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석사급 대학원생, 우리 랩에 있는 대학원생 정도 될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실험복 입고 액체 질소 들고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였어. 그래서 어떠한 질환을 치료해서 내가 인류를 구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와 멋지네, 멋진네, 멋있다, 나 저거 하고 싶어 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가 되었거든요. 가보니까 멋지지 않더라고요, 삶이. 과학자의 삶이 멋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고 특히 이런 것들은 이날 제가 네이처 메디슨지로부터 논문을 억셉받은 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교수님하고. 이런 순간순간 기쁨 날이 있는 거지 항상 기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데 짜장면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짜장면을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 짜장면을 싫어해요. 근데 그 안에 답이 무엇이 있는가 하냐면 짜장면을 먹어봤다는 거죠. 물론 간혹 짜장면 먹어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겪어볼 수 있는 것 혹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내한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인턴으로 가보실 수도 있고요, 랩에.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경험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의 실제로 하고 싶은 나에게 가장 맞는 일, 내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혹은 직업이 무엇인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특히 한국연구재단, 그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광주과교원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과교원이고요. 부산대만큼 이쁘지는 않은데요. 캠퍼스가 완전 편편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걸어 다녀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광고를 했고 제가 출신이지만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광주과교원은 등록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과교원으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